자,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그래도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저는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앞서 다른 나라에 비해 차별적으로 지금 소외를 많이 받고 있는 흐름인데 그래도 좀 더 차별적으로 향후에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행이네요. 중국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경기를 리드하고 있는 것 자체가 미국하고 중국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수출 비중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중국이 2배가 높거든요. 그래서 현재 경기의 흐름으로 본다면 미국은 지금 경기가 너무 좋아지면 안 좋습니다. 예, 너무 좋아지면. 왜냐하면 당장 지난주 금요일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네. 나스닥 시장이 2.5% 빠졌던 이유가 그 전까지는 반등 났던 부분 자체가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연준의 통화 정책이 좀 완화적으로 바뀌지 않겠는가. 그것 때문에 목요일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지표라든가 그다음에 ISM 제조지표가 세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좀 완화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부분인데 그게 이제 오히려 긴축에 대한 긴축 속도가 빨라질 것 때문에 시장이 빠졌던 거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미국 경기가 좀 더 좋아져 버리면 긴축 속도가 또 예전보다 더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좋아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는 뭐냐. 미국은 저는 그래요. 현재보다 경기 침체 수준 정도까지 가지 않는 선에서 완만하게 연착륙하는 경기가 우리나라한테 가장 좋아요. 그래야 금리 금리 상승 속도가 제한적이고 대신 뭐냐. 중국 시장은 빠르게 경기가 좋아져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 앞에서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이다 보니까 중국 경기에 대부분 의존을 하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이제 미국은 경기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인상을 하는 쪽이고 중국은 지금 물가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은 3월달 이후에 봉쇄 조치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3개월 동안 수직 급락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봉쇄 조치 해제 이후에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상해 종합주가지수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차트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중국의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오늘은 약간 조정이 좀 나왔어요. 상해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보시다시피 4월 27일 날 저점 찍고 계속 상승입니다. 상승이고 오늘은 진짜 직전 4월 달 고점 근처까지 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조정을 좀 받은 것 같아요. 네. 이게 4월 달에 저점 찍고 올라왔는데 이 근거가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최근에 그 5월 말일 날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거든요. 제조업 지표 발표가 됐는데 국가통계청 발표 제조업 지표가 49.6으로 나왔습니다. 4월 달에 47.1이었거든요. 무려 2.1% 정도가 개선이 좀 됐어요. 그 다음에 차이심 제조 지표도 상당히 2% 이상 개선이 좀 됐어요. 아직 확장치 정도는 약간 못 미치지만은 그 2% 정도 반등이 좀 나오면서 4월 달에 이미 중국 경기가 바닥을 쳤다. 그런 또 전망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중국이 이제 6월 달 들어서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에 올인을 하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150조 원 규모의 정책 자금 지원도 좀 하면서 그 효과가 향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 시장은 이제 중국 경기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중국 경기 민감주라도 소비주 중심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나. 최근에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중국 경기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받아 가장 먼저 나왔던 자체가 인프라 투자에 올인한다고 그랬으니까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것 자체가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이번 주 월요일인가? 현대건설기계가 20% 넘게 급등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조정받고 오늘 또 상승을 했는데 가장 먼저 중국 경기 인프라 투자 쪽에 올인한다고 그랬으니까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게 현대건설기계를 중심으로 해서 굴삭기 관련 종목들이 전개가 좀 됐고 그다음에 오늘 화학업종이 상당히 대한유가 6% 이상 급등을 했거든요. 거의 안 움직이다가 이것도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국내 시장에 서서히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관련 쪽에 중국 경기 회복, 시장이 우리가 상승 반전하기 위해서 제가 모멘텀은 중국 경기밖에 없다고 봐요. 이게 중국 경기 관련 수요 쪽에 그동안 부진했던 경기 관련 종목 쪽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대표적으로 앞서 얘기한 건설기계, 굴삭기 판매장 자체가 수직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중국의 적절 인프라 투자 정책 추진하면서 하반기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 중국의 굴삭기 판매량 자체가 부진했지만은 우리나라 굴삭기 회사들 1분기 때 실적을 보게 되면 현대건설기계라든가 현대투자인프라코 실적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그 이유 자체가 중국의 부진 부분 자체를
선진국이라든가 신흥국 쪽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외 인도라든가 다변화하면서 실적이 좋은 부분이거든요. 주가 자체가 상당히 싼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기라든가 그다음에 중소형 쪽에 DY 파워라든가 진성 TC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철강주가 대표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엔화 약세 부분에 약간 부정적으로 반영한 것 같아요. 내일 이후부터 좀 반영되지 않겠는가. 제가 네. 보기에는 화학업종보다는 모멘텀 자체는 철강업종이 괜찮거든요. 실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철강 쪽에 동국제강, 그다음에 포스코 스틸리온, 그다음에 이제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면 네. 구리 가격 보셔야 되거든요. 대표적인 풍산 이제 좀 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화학업종이 움직인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워낙 유가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원재료 가격이 납사 가격도 높은 수준이고 제품 가격은 더디고 이게 스프레드 마진 자체는 여전히 상당히 약세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면 이것도 향후에 이제 긍정적으로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화학업종은 여전히 제가 실적 오늘 바로 대한유라든가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움직임이 전개됐지만은 네. 송원산업 이 시간에 제가 언급해 드렸던 종목인 것 같은 한데 실적줄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 물동량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해운업종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해운업종 기에서는 대한해운, 그다음에 TK케미칼, HMM은 좀 무겁거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수급이 안 좋으니까 가급적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내지 소형주 쪽에 접근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